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초반에 권고사지 당해봐라. 진짜 답안 나온다. 공무원이 최고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뭐 사기업 다니는 분들 여러모로 많이 힘들죠. 뭐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뭐 직장 생활은 다 힘들죠. 쉬운 데가 없습니다. 유튜버도 힘들어요. 유튜버도. 제가 한 유튜버도 전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강도보다 세게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일단 사기업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기업에서 보통 정년 보장은 안 해줍니다. 정년 보장. 정년 때까지 다닐 수가 없죠. 보통 정년 때까지 못 버티게 하죠. 그러니까 보통 한 40 초반부터 압박이 밀려와요.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40 초반부터 이제 그런 고민하죠. 내가 이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중간에 나가야 되냐, 내가 버틴다고 해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 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사기업 사정이 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이 많이 힘들면 보통 중간 관리자급들을 많이 내보낸다는 거죠. 이 40대 초반이 보통 이제 짱과장 또는 차장됩니다. 과장, 차장. 어떻게 보면 내보내기 쉬운 좀 직급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몸을 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자기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공무원은 그런 고민 안 하죠. 왜냐,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년 보장돼 있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만 65세까지 연장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한 65세까지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안 잘린다는 거죠. 물론 정년 때까지 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고증이 없다는 게 어딥니까 지금.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공무원 일하는 분들도 불만 있겠죠. 월급 적고 일하는 거 많고 욕도 많이 먹고 분명히 불만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어떨까? 아직 나이가 적으면 뭐 공무원 합격을 해도 돈 많이 버는 사기업 다니는 친구도 많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만 지나봐요. 10년만. 내가 지금 20대 후반이야. 한 28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구급공무원 시험 붙었어요. 들어와서 일해보고 월급 받아보니까 이게 다야? 월급? 200 겨우 넘네?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 모으고 미래에서 이렇게 다 하지? 이런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야, 내 친구는 삼성 다니는데 돈도 많이 받는데 좋겠다. 아, 나도 거기 지원이나 할걸.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초창기 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한 30대 후반이나 40 넘어가서 그때 가서 보세요. 그때 가서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론 뭐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 잘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전부가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친구들 중에 뭐 못 살아남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다 힘들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다 오래 다닌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 생활이 안 맞아서 뭐 자진 퇴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일단 잘릴 가능성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뭐 공무원으로 합격하신 분들 나는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자뻑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공무원 관련서를 풀면 오프라인에서는 공무원을 까내린다거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야, 공무원 좋지. 나 같아도 공무원 한다. 요즘 불경기에 공무원만의 직업이 어딨냐. 보통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만 들어오면 야, 공무원 누가 하냐? 공무원 그 월급도 적은데 나 같으면 안 한다. 차 알바하는 게 낫지.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직업군들이 많을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많이 안 합니다. 정규직 채용. 그리고 정규직 채용을 해도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직원들을 충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차고 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릴 때는 지금 뭐 사기업, 대기업, 중견 다니는 친구들이 마냥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셔야 돼. 멀리. 한 10년, 20년 뒤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공직사에 있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바깥 세상은 굉장히 전쟁터입니다. 예, 전쟁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도 없고 그 전에 돈을 벌었던 배달도 요즘에 돈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괜찮은 직장의 어떤 채용고가 안 나옵니다. 요즘 중소기업도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 못지않게 경쟁이 높습니다. 이런 현실을 아시기 바랄게요. 뭐 공직사회 힘들고 답 없으니까 내 인생 살 거야. 그거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나오고 나면 뭐 먹고 살지? 내가 왜 그만뒀을까? 이런 후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해지세요.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쁨에 배아파하고 남의 아픔에 기뻐하더군요. 저는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세워보지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남의 집을 비하는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삐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좀 다른 사람들도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타인의 기쁨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인이 잘나고 잘되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대부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어떻게든 망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열광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연예계 기사 왜 보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 사고 쳤나? 오늘 누가 뭐 문제를 일으켰나? 이거 찾아보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연예인 이슈를 왜 보는지 이슈가 뭐냐 하면 민감한 사건이야. 잘된 사건이 아니야. 뭐 연예인 부부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뉴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연예인이 한번 사고 쳐가지고 방송에 하차하고 구설수에 휘말렸냐. 어떤 연예인이 몰라가냐. 이거 보는 거야, 이거.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 보면 가장 인기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사고 쳐고 몰락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죠,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보면서 댓글 뭐예요?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나 내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댓글이 뭐냐, 관상과학이다.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뭐냐 하면 물론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뭔가 잘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모든 것도 다 풀려고 그래.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가 누가 사고 쳤잖아.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살면서 억압받은 거, 뭐 소가지한 거, 아니면 내가 열받은 거, 막 이런 것들을 한 보따리 거기 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 아니,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잘못한 게, 그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 잘못한 부분이 아님에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무슨 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나 그거 어이가 없거든, 나 사실. 나 그런 거 좀 없어 보여, 이게. 물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든 잘못하면 욕을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일반 유명한 사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욕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온라인 사회는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작 일반 사람들은 틈이 엄청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먼지 더 많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쫓기기 뭐냐면 뭔가 좀 도덕적인, 상대방한테 뭔가 도덕적인 장치를 굉장히 엄격하게 내는데 정작 자기한테 한없이 관대해요. 관대합니다. 이걸 바르고 뭐라 합니까?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사연 보냅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받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막 있잖아요. 막 끄집어내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가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이 많거든. 멘탈 안 좋은 사람들 많단 말이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낙이 뭐예요? 누구 잘 나가는 사람들 망가지는 거. 그걸 낙으로 삼는 거야. 정말 없어 보여, 이게. 아니, 우리 살면서 낙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뭔가 낙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노현님, 노현님도 이 상황이에요. 노현님도 지금 사는 게 안 좋으니까 저런 거 열광하나 봐봐. 저분도 지금 논한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저분도 지금 신났잖아, 봐봐. 평소에 저런 거 많이 한다는 거지. 그 부끄러운 거예요, 님이. 님도 보면 평소에 그런 행동을 많이 한 사람 같아.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내 현생이 안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만큼 현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온라인 들어와서 분풀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없어 보여.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괜히 그런 거 흔적 남겼다가 나중에 악플러로 고소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온라인 흔적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면 안 돼, 이게. 막상 고소받으면 쫄보가 되면서 왜 그래,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채팅 하나가 채팅에 말 많이 나와도 평소에 이제 어투 같은 것들이 여러분 평소에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투나 어떤 그런 있잖아요. 평소에 이제 말하는 채팅 언어 같은 것들이 아, 이 사람이 먹고 살만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극능에 살고 힘들구나. 드러내요. 요즘은 드러낸 거예요.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야.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기 인생에 성취감이 높고 자기 인생에 뭔가 열정을 다하는 분들은 남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뭔가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한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어떤 남의 일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한가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한가한데 뭐 잘 내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풀이성으로 이제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만 걸려난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이게. 본인들 정서상에. 근데 한국 사람도 못 고칠 거야.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요즘에 좀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모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적어도 제 방송에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로이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